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변화가 있고, 코로 봤을 때 이런 향이 있고, 입으로 느꼈을 때 이런 맛이 있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. 어떻게 하면 이거를 머릿속에 넣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눈, 코, 입을 계속 떠올렸습니다. 눈으로 봤을 땐 이런 색깔, 향으로 맡았을 때는 이런 향, 뭐 먹어봤을 때는 이러한 미각,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제 각 뼈는 다른 향을 가지고 있다. 두 번째 줄입니다. 어떤 뼈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조리 시간이 달라진다. 자, 그래서 송아지 뼈 같은 경우는 6시간에서 8시간, 그리고 닭뼈 같은 경우는 5시간에서 6시간, 그리고 생선뼈 같은 경우 1시간 이내에 해야지 조리 시간이 잘 맞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요리를 잘 만들 수 있다. 뭐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식재료가 더 많아지면은 조리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. 왜냐면은 재료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식재료가 너무 많아. 근데 이거를 물 밖으로 꺼내내야 돼. 근데 식재료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거를 재료가 하나 있을 때보다 5개 있을 때 많은 재료를 빼내기 힘들다고. 한 번에 확 나오는 게 아니고,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희석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에 간장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이제 조금밖에 없는 물에 간장 한 방울 떨어뜨린 거는 색깔의 차이가 있잖아요. 물이 양이 많아. 근데 거기서 간장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티도 안 나겠죠. 근데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간장을 한 방울 쭉 떨굽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티가 확 나겠죠.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많이 관련이 없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식재료에 이제 물은 어쨌든 다시 스톡포트라는 그 통은 정해져 있어. 근데 거기에 뼈가 이만한 게 하나 들어가. 그러면은 추출이 겁나 잘 됩니다. 여러 가지 물이 빨리 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근데 식재료가 이제 겁내 많아요. 막 거의 꽉 차. 그러면 이제 물은 조금밖에 없고 식재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식재료에서 이제 식재료가 이제 물 밖으로 이제 팍 퍼져 나가야 되는데 퍼져나가기가 힘들다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, 네 번째, 육수의 종류. 첫 번째 브라운 스톡, 카라멜 라이징은 한 뼈와 미르포와 이걸 넣으시고, 스톡포트는 이제 스톡을 끓여내는 이제 포트, 냄비 같은 걸 의미합니다. 거기에 담은 후 물과 부케가르니를 넣고 이제 은근히 끓인다. 부케가르니와 미르포와 뼈, 이게 재료의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브라운 스톡 같은 경우는 부케가르니 말고 미르포와랑 뼈를 오븐에 넣어서 캐러멜 라이징을 한다. 이렇게 나와있죠. 아까도 배웠죠.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는다.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이트 스톡 같은 경우는 뼈, 미르포와 부케가르니를 스톡포트에 담은 후 물을 첨가해 은근히 끓인다. 은근히가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이거는 시머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그리고 이제 생선 육수. 스톡포트의 뼈 또는 뭐예요? 갑각류의 껍질. 그리고 미르포와 부케가르니를 넣은 후 물을 첨가하여 은근히 끓인다. 보면 갑각류의 껍질이 나와있어요. 선생님, 갑각류가 뭐예요? 그래서 뭐 랍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.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. 새우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갑각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렇구나. 이걸로도 육수를 낼 수 있구나. 네, 이런 걸로도 스프도 만들기도 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야채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막 이제 화장실도 잘 가서 이제 무리 없이 이제 볼일 볼 수도 있고, 뭐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포도당 흡수를 지원해서 당뇨병을 막 이렇게 막을 수 있고,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거는 식물성 식이섬유질을 의미하고요. 갑각류의 껍질에는 동물성 식이섬유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식이섬유질이야. 근데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. 근데 동물성 식이섬유질 같은 경우는 키토산이라고 있어요. 키토산. 뭐 키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키토산이라고 불리우는데, 이 키토산이 동물성 식이섬유질을 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새우 같은 거 먹을 때 불편하더라도 이제 머리는 좀 불편하겠죠. 머리는 이제 감바스 알라이오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내장이 머리에 있는 내장 같은 걸 잘 이용해가지고 육수를 내시고요. 굳이 먹진 마시고 너무 그렇고, 새우 나머지 이제 막 다리 같은 거 없애면서 등 뼈 같은 거 막 등에 껍질 같은 거 막 제거하잖아요. 그럼 드세요. 뭐 몸이 좋아요. 고기 같은 거 씹어 먹지 마시고요. 고기 같은 거 씹어 먹으면 어떻게 이 사이 다 낀다고. 여기 다 낀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막 치석처럼 막 이제 이 사이에 막 붙어가지고 이가 갈라지는 경우는 없지만은 좀
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갈아서 먹기도 하는데 이런 스프가 또 있는데 어쨌든 동물성 식이섬유질이 많다.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이 아프네. 자,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생선 육수를 만들 땐 굳이 색을 내지 않는다. 제가 말했죠. 그러니까 선생님, 그러면은 생선 육수 만들 때 그 카라멜 라이징을 하면은 좀 더 좋은 풍미를 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브라운 스톡 만들 때. 그러면 선생님, 그러면은 화이트 스톡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색을 내지 않고 이제 거늘돌이를 안 하고 카라멜 라이징을 안 시키고 넣는 거고, 브라운 스톡 같은 경우는 뼈와 미르포화를 이제 카라멜 라이징을 시킨 후 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가열을 하면은 좀 더 그냥 조금이라도 이제 색을 낸다는 의미는 아니고 약간의 볶아내가지고 육수를 내면은 그냥 육수를 냈을 때보다 좀 더 좋은 풍미를 가지지 않을까요? 근데 맞습니다. 그것을 보통 약간 스웨이팅이라고, 그냥 스웨이팅이라는 표현이 카라멜 라이징 하면 이제 스웨이팅이 되긴 하는데 약간 볶습니다. 색깔이 진짜 안 날 정도로 어느 정도 기름에 두르고 약간 볶아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.